유럽 축구 전체에서 어나더 레벨로 불리며 신기에 존재하는 세 팀을 흔히 레바민이라 부르고,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두 팀은 속해 있는 프리메라 리가에서 마치 적수가 없는 듯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우승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도 이 두 팀을 상대할 때 다른 팀과는 다르게 항상 충분히 이겨볼 만한데 라는 느낌을 주는 팀, 실제로 2010년대 이후 매 시즌 대등하게 맞짱을 뜨고 있는 팀, 오늘의 주인공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소개합니다. 1903년 마드리드에 유학 중이던 바스크인 3명이 팀을 만들게 됐는데 그 계기가 조금 독특합니다. 바로 바스크 지역의 축구팀을 응원하기에는 시간과 거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마드리드에 직접 팀을 창단하게 된 것이었죠. 아틀레틱 마드리드라는 창단 팀명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창단 멤버의 출신지인 바스크 지역에 있던 아틀레틱 빌바오의 위성구단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팀의 엠블럼과 유니폼 디자인 유사성에도 충분히 잘 나타나 있죠. 두 번째는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바스크인들의 특성상 당시에는 현재 팀명인 아틀레티코라는 스페인어 대신에 영어인 아틀레틱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마드리드라는 연고지 정체성을 더욱 확립하기 위해 스페인어를 사용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변경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2020년 기준 리그 10회, 코파델레이 10회라는 화려한 우승 기록의 시작이었던 5, 60년대의 전성기를 지나 1987년 아틀레티코 암흑기의 원흉인 정치인이자 사업가 헤수스 힐이 클럽 회장으로 부임합니다. 거액의 재정을 사용했음에도 95, 96 한 시즌 외에는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자 팀의 레전드 감독을 다시 복직시켰다가 다시 무자비하게 경질시키기도 하고, 선수는 키울 돈으로 사오면 된다는 오만한 발상으로 유소년 아카데미까지 해체해버리기도 했죠. 이때 팀 해체로 인해 같은 연구인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아카데미로 이적해야만 했던 어린 선수들 중 하나가 레전드 라울 곤잘레스입니다. 구단은 결국 99-00 시즌에 이르러 거액의 재정 손실로 인해 회장과 보드진에 대한 영업 정지와 선수 주급 체납까지 이루어지게 됐죠. 당시 하셀바잉크, 카프데빌라, 아얄라, 솔라리, 발레론, 그리고 라니에리 감독까지 경쟁력이 충분한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틀레티코는 강등이라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다시 라리가로 승격하긴 했지만 팀이 그저 그런 팀 정도로 전락해가던 시기에 구세주처럼 등장한 주인공이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자체인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입니다. 리그 10위에 위치하던 11-12 시즌 중간에 팀을 지휘하게 된 시메오네는 거의 막장 수준이던 팀의 수비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선수 영입이나 스쿼드의 탈바꿈이 없었음에도 시메온의 효과는 마법처럼 곧바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시즌 순위를 5위까지 끌어올린 뒤 심지어 유로파 리그에서는 우승까지 차지, 첫 시즌을 대성공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12-13 시즌에는 리그 3위라는 엄청난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대망의 13-14 시즌에는 도저히 넘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리그 우승까지 이끌며 리그와 유럽 축구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또한 그 해에는 꿈의 무대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결승까지 진출하며 절정에 이르게 되지만 하필 숙적 레알 마드리드에게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을 허용하며 연장 끝에 패했고 준우승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2년 뒤인 15-16 시즌에는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8강부터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을 차례로 격파! 그리고 결승에서 다시 한번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만나게 되면서 마치 레바민 도장 깨기의 현실판과 같은 우승 도전기를 보여줬는데요. 항상 최종 관문은 어찌도 이리 잔인할까요? 승부차기 끝에 결국 패하며 또 한 번 유럽 챔피언의 자리를 눈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분명히 찬란한 전성기가 팀에 도래하게 됐고 현재까지도 레알, 바르셀로나의 양강구도 한 발짝 뒤에서 항상 그들을 위협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토너먼트 단골이 된 저력 있는 강팀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먼저 현대 축구에서 가장 빛나는 전술로 각광받게 한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두 줄 수비를 정착시킨 것이 바로 시메온의 전술의 기본인데요. 항상 안티풋볼 논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 이 질식 수비는 최전방 공격수 2명까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며 페널티 박스와 그 주변의 완벽한 장악을 통해 실점 위기 자체를 없애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한 선수 간 간격 유지와 순간적인 압박과 같은 유기적인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한 체력도 당연히 필수입니다. 이런 수비 전술은 12-13, 13-14 두 시즌에 38경기 각각 31실점,
26실점이라는 기록을 보여주며 리그 최강의 수비로 재탄생하게 됐죠. 하지만 다른 수비 축구들과는 다르게 시메오네는 공격에 있어서도 단순히 수비 후 롱볼에 의한 역습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역습 상황이 되면 모든 선수들이 간격을 유지하며 패스를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공을 소유한 빌드업 시에는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좁혀 숫자를 늘려주고 풀백들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짧은 패스 위주로 공격을 전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월드클래스 공격수 양성 전문이라는 별명답게 라다멜 팔카오, 디에고 코스타, 앙투안 그리즈만 등 항상 세계적인 공격수들이 시메오네 전술의 활용 점정이었다는 점도 공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시메오네의 전술은 실제 리그 우승 당시에도 평균 점유율이 50%가 안 될 정도로 극도의 효율성을 보여줬고요. 당시 유럽 축구계를 주름잡았던 높은 주도권을 유지하며 많은 쇼패스를 골자로 한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와 같은 세련되고 아름다운 축구 전술을 실제로 격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상대적 약팀들에게 전술 교과서가 되고 있기도 하죠. 2019-20 시즌 아틀레티코는 일찌감치 리그 우승 경쟁에서 조기에 낙마하며 예전만큼의 강력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핵심 선수들의 이적으로 인한 전력 누수, 이적생들을 포함한 주축 선수들의 부진, 잦은 부상 등의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시메오네 전술의 한계라는 비판적인 분석이 나올 정도로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리그 3위로 내년 본선 진출권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UEFA 클럽 랭킹 4위에 걸맞게 다시 저력을 보여주며 라리가의 양강 구도를 위협하는 내년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